담대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말씀 같은데 그 아까 이제 나온 것 중에 이제 연대하고 조직하는 좀 구분해서 네, 사용할 필요가 그렇죠. 있다. 연대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또 연대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사실 드러내놓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노력들도 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노동 쪽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다른 앞에 내용과 직접 관련성은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토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제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수도권 집중이 상당 부분 지역 일자리를 그 대체하는 효과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이 이제 저희 제가 있는 경남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 경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그 전자산업하고 시스템 통합 그리고 그 네트워크 사업들인데 이 부분들은 거의 9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그다음에 연구 노동자가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측면에서 그 전통적인 제조업 70년대 80년대 조성된 국가산단이 있는 이 경북이나 경남이나 아니면 뭐 울산도 마찬가지고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없이 우리가 이제 국가적 차원의 어젠다가 있고 지역적 차원의 어젠다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방기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R&D 기능이나 연구개발 기능 그리고 주요한 고부가가치 산업들은 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그 동남권이나 아니면 여기 우리 지금 경북 같은 영남권에 있는 주요 제조업들은 제조 역량만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제조와 관련돼서는 입지 경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동남아시아와 중국과 입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결국 중장기적으로 탈산업화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점들에서 보자면 노동조합이 국가적 어젠다와 지역적 어젠다도 함께 이제는 고민해야 될 문제이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개별 사업장 단위로 지금 공장이 철수한다거나 아니면 수도권으로 이전하면서 나타나는 고용 불안 문제들을 갖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좀 큰 어젠다라서 좀 개입하는 것도 우리 지역 노총이나 그 지부에서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영국 교수님 하실 말씀. 그 문택 교수님 말씀에 조금 제가 보충을 하고 싶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듯이 디지털화, 4차 혁명 뭐 이런 것들이 핵심은 노동 과정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뭐 고용 형태도 물론 바뀔 거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게 노동 현장과 뭐 실제로 현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100% 동의를 하고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의 원인에 대해서 그게 과연 디지털화 때문에 그런 건가, 로봇이 도입됐기 때문에 그런 건가, 또는 예를 들면은 플랫폼이 구축이 됐다 하더라도 플랫폼 노동자들은 반드시 그런 식으로 노조도 없애야 되고 비정규직해야 되고 다 개인 사업자여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중립적인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인간이 또는 자본이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방식의 플랫폼 노동이라 하더라도 디지털화, 자동화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면은 다른 방식으로 조직하는 방식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세가 약하기 때문에 그 강력하게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궁극적으로는 실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면 실업자 천지이니까 자본가 입장에서는 굳이 협상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협상 탭에 나타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 형태라든가 노동 과정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그 저변에 깔려 있는 노동자들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즉 실업을 줄이고 일자리 총량을 늘리는 문제,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응이 아닐까.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런 비전을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일자리 보장제가 그런 측면에서의 하나의 어떤 방안, 제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잠깐 이제 그런 데서 아마 오늘 논쟁에 조금 지점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점도 이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기술이 이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만든다고 이제 저는 주장한 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걸 처음부터 이제 제기를 했고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 산업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전환을 그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헛소리 중에 하나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일자리를 자연스럽게 없앤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80년대에는 신자유주의가 구조조정을 한 거지. 기술 변화가 아무 상관없이 진행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노동이 산업 정책적 개입을 안 하면 결국은 기존에 있던 일자리를 나와서 다른 일자리를 전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실업급여를 받는 거. 저는 그것이 이제 전략적 개입이 지점이고 나라마다의 차이점이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독일의 모델들을 항상 우수하게 뭐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산업 4.0과 노동 4.0을 가지고 노조가 어떤 전략적 대응을 하느냐 하는 나라도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이제 아니면은 뭐 미국처럼 아예 양극화된 나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양질의 일자리와 저숙련 일자리 혹은 그보다 더 못한 일자리를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가 이제 그 밑에 하층들을 관리하는 방식이죠. 근데 그거는 저는 사회개조 전략이고 그게 노동정치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 말씀 이제 거기 다시 만나는데 결국은 이제 노조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여기에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한 이제 뭐 일자리 보장대의 영역도 이제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국가정책 영역에서. 그렇지만 노조가 그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산업정책적 개입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을 떠나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이 한다면 아마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존하는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는 뭐 선생님 지적하고 이제 좀 다른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에 제가 토를 다는 건 아니고요. 그 산업 정책에 노동이 개입해야 한다는 거 100% 동의를 하고 그러면 힘있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렇죠. 뒷배가 있어야 되는데 협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협상력은 결국은 실험량 일자리 총량이 얼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국적인 산업 정책에 개입하기 위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일자리 총량에 대해서도 요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명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번에 그 현 정부에 들어와서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다가 그것이 이제 거의 폐기되어지면서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나온 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인데요. 여기에서는 거의 민주노총 거의 패싱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상 그린 뉴딜과 그렇고 뭐 디지털 뉴딜도 그렇고 노조와 관련된 혹은 노동과 관련된 문제의식은 거의 없고 다만 이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소위 그 보호의 대상으로서 노동을 보는 이런 점들이 있다라는 건데 또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쪽팔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요. 편집해주세요. 예, 디지털 뉴딜 뭐 등등 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넘어서서 문제인 그건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자본 주도의 그런 성장 전략을 낸 것. 그게 저는 사회적 합의주의에서 민주노총이 배제된 것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기조 위에 있는 거고 그런 사인들이 명백히 노동 없이 자본가 계급의 이익 중심으로 다시 국정을 굴러가겠다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보고요. 다행인 것은 그런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시도 또 노동운동 내부에 대한 분할 지배, 전술 이런 것들을 우리 대의원들이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거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굳이 따지자면 최소한의 우리 성과이자 역량을 확인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남생님 말씀을 듣다가 제가 하나를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아까 제가 발본적인 세 가지 혁신 중에 첫 번째가 조직혁신 제2산별노조 건설이었는데 그 조직혁신 제2산별노조 건설의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지역본부 중심의 노조 운영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산별노조로 종적으로는 산별노조로 노조들을 모아나가는 작업은 계속 더 해야 되지만 그 산별노조들의 일상적인 활동의 장이 지역본부여야 되고 현재 민주노총 체제에서는 지역본부는 진짜 더부살이하는 별로 힘없는 동원 조직입니다.
예, 뭐 집회할 때 사람 모으는 조직이고 선거할 때 사람 관리하는 숫자 카운트하는 조직이 돼버렸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지역의 산별노조 본부들이 지역 본부 수준에서 연대해서 일상활동을 지역 본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역 본부가 민주노총 중앙에 산하단체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요. 뭐 조직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지역 본부의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고 운영하는 것은 산별노조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하는 문제는 단순히 뭐 지역 간의 발전 격차, 아까 그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결국은 지역에 존재하는 우리 조합원,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나 정치 역량, 활동 역량, 민주적 개입 역량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민주노조 운동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현재 우리 산별노조 운동의 제일 큰 문제가 종적인 축의 활동, 전국 단위의 활동은 하지만 횡적인 차원의 활동이 산별노조 조직에 없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횡적인 조직 활동의 장이 바로 지역본부거든요. 지역본부는 지금 완전히 민주노총 중집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별로 발언권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재원을 전부 다 산별노조에 얻어서는 이상한 존재로 돼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아야 제대로 된 산별노조 운동이다. 아까 남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 단위 산업정책, 경제정책, 일자리정책 이런 문제는 그런 조직 전환과 같이 맞물려서 그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